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실현 구상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수업 실현 멘토링을 몇 번 갈 때마다 받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구상지를 보고 해도 괜찮은지, 구상지를 안 보고 아예 외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지, 그런 연습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구상지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합격자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들도 전부 다 구상지를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수업 실현을 했고 그렇게 해서 다 합격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상지를 중간중간 보면서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일부러 외워서 하려고 했다가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을 확실히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업 자체에서 버벅이거나 아니면 다음 말을 잊어버려서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야 구상지를 조금씩 자연스럽게 보면서 진짜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실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능력이 너무나도 탁월하셔서 그냥 조건이나 이런 것들 다 외워지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활동명 등등등도 다 외울 수 있다면 그런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게 가지고 계신다면 구상지를 안 보셔도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가산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상지를 안 보는 것은 절대 채점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구상지를 본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상지를 볼 때 중요한 점은 너무 티나게 또 오랫동안 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수업 실험 피드백을 하면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구상지를 정말 중간중간에 제가 구상지를 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 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그분들이 구상지를 많이 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볼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딱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딱 보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일단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수업 실현 구상을 끝내고 수업 실현 문 똑똑할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그때 저는 정말 구상지에 눈을 붙이고 최대한 많이 숙지한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문 똑똑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마음 급하지 않게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갖는 것도 팁입니다. 거기 계신 관리자분들, 임용 면접 관리자분들께서 빨리 들어가세요 라고 재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시간에 막 이렇게 옆에서 초를 재고 계신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적절한 속도로 걸어가시면서 그때 눈은 구상지를 보면서 내 수업을 계속 이렇게 상상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업 실현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 똑똑하기 전에 항상 몇 학년 수업인지 그리고 무슨 과목 수업인지를 머릿속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똑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딱 수업 시작할 때 그 수업 분위기 형상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몇 학년 몇 반 그리고 무슨 수업 시간인지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딱 처음부터 구상지를 보면 너무 조금 첫 시작에는 그래도 좀 안 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몇 학년 몇 반인지 그리고 무슨 수업인지는 확인을 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업자 의도할 때는 중간중간 구상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순회지도 할 때 최대한 많이 구상지를 봤습니다. 보통 순회지도 하면서 우리가 그 기록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연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꼭 그 구상지에 눈을 대고 체크하는 척, 기록하는 척 하면서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회지도 하는 내용이랑 그 이후의 내용들은 항상 저는 다 순회지도 할 때 무조건 머릿속에 다 넣었어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회지도를 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아이와 눈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구상지를 보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더라도 그때 구상지를 보고 그 다음 내용들을 쭉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조금 발문이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구상지를 봐야 되는 주요 발문이 있다 하면은 확인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구상지를 작성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상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방법이 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습한 그 방법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올려서 사실 다음 주가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민이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시고, 그리고 이 구상지 편에서 뭔가 얻어갈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그것만 추가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A4 용지를 반을 접은 상태에서 그걸 또 4등분 해서 구상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딱 손에 숨길 수 있는 그런 크기더라고요. 구상지를 잡는 자세도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이거를 손으로 말아서 쥐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잘 보이게 잡고 있는 것보다는 공수 자세를 한 상태에서 그 공수 자세 손 뒤에 이렇게 숨겨서 잡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멘토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 제가 회색으로 쳐놓은 게 제가 항상 썼던 틀이에요. 그래서 구상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알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활동 1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요 발문을 뭐 해야 될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활동 1칸 그 자리를 딱 볼 수 있도록 제 머릿속에는 이 구상지의 전체적인 틀이 항상 들어있었고 모든 구상지를 다 똑같은 틀대로 작성을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틀을 머릿속에 정확히 알고 계셔서 구상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딱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맨 위에는 학습 목표를 적었고요. 그 밑에 수업자 의도를 적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업자 의도는 키워드 위주로 적어서 이 키워드들을 조합하면 정말 간결하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적었죠. 이것만 봐도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칸의 구석탱이에는 수업 분위기 형성 때 사용해야 하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하트의 3은 3학년이라는 뜻이고, 또 25는 25명이라는 뜻인데 그 위에 4명씩 5모듬 그리고 5명씩 1모듬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칸을 딱 긋고 나서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죠. 제가 항상 외웠던 게 분전동학이라는 청캐입니다. 분위기 형성했으면 이제 전동학 써야겠죠. 전시학습 상기 적고 그 다음에 동기유발 내용 적었습니다. 동기유발은 이제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발문은 좀 전체 문장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문제 안내 적고 그 밑에 활동명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끝. 도입이 끝났죠. 그 다음에 활동 1칸으로 넘어갑니다. 활동 1은 처음에 이거는 짝활동이라는 뜻, 활동 형태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세모짝, 누구는 세모짝으로 활동해주세요 라는 말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만능 틀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외우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핵심 발문을 또 전체 적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구상지를 지금 옛날에 1년 전에 적은 걸 가지고 지금 영상을 준비하면서 봤던 건데 보다 보니까 조건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실생활 상황이랑 관련된 조건이 있었나 봐요. 계속 실생활 상황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짝활동에 대해서 활동 설명을 할 때도 무엇을 나누어 볼까? 라고 했을 때 사탕, 젤리와 같은 것들을 미러링을 해서 와, 땡땡이가 정말 생활 속 예시를 적절하게 잘 떠올렸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생활 속 예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미러링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조건이랑 관련된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또 적어놓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수학이기 때문에 활동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적었네요. 그리고 나서 활동 설명까지 끝났으면은 오른쪽 아래 활동 시간 동그라미 별표 쳐놓고 두 번째 칸이 끝났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왼쪽은 순회지도, 오른쪽은 순회지도 끝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말할지 적는 칸이에요. 먼저 왼쪽 칸을 보면 윤, 준, 범 이건 다 사람 이름입니다. 저는 윤성이를 항상 조건아동으로 설정을 했어요. 제가 과외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윤성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가 준이랑 범인데 3명 다 제가 실제로 과외를 오래 하던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 이름을 했을 때 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첫 번째로 윤성이 조건아동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짝활동이니까 준이랑 범이가 이제 짝이에요. 준이랑 범이를 칭찬하면서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생활 속에 사탕을 활용하니까 더욱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생활 속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미러링이 아니라 피드백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오른쪽 칸으로 넘어오면 이제 순회지도 끝나고 나서 무엇을 지도할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건 수학 수업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기로 계획을 했네요. 이렇게 수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개념들도 적어놔서 버벅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1이 끝났으면은 활동 2로 넘어가서 오른쪽에 활동 2 식으로 나타내보자 활동명 적고 그다음에 하트로 모든 활동 써있죠. 모든 형태로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확산적 발문을 적을 때 저는 보통 이렇게 물음표에 동그라미 기호를 사용해서 이 기호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생각이 열리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열리는 질문으로 확산적 발문에 대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산적 발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이 열리는 질문이라는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래 동일하게 활동 그 설명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줄을 딱 긋고 그 아래 또 반 나눠서 왼쪽은 조건아동 순회지도 그다음에 오른쪽은 순회지도 끝나고 뭐 할지 적혀 있습니다. 존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존중 모듬이란 뜻이고요. 또 존중 모듬 먼저 간 다음에 다시 조건아동 윤성이 갔어요. 존중 모듬 칭찬하는 방법은 만능틀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따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거고요. 윤성이도 그냥 아까 전에 지도했던 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면 되니까 굳이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었다면 적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발표할 내용 적어놓고 그리고 확산적 발문 두 개나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확산적 발문 한 번 더 있다고 하고 느낀 점 미러링 할 때도 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배우니까 더 재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학이 정말 우리 생활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생활 관련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또 한 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건과 관련된 발표 피드백은 따로 적어 놓았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아마 차시 예고인가요? 맨 오른쪽 아래 적혀 있는 거는 차시 예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문제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구상지만 가지고 예상을 해본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 파일에 굴러다니던 아무 구상지 하나 주워서 급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구상지 루틴에서 혹시 추가하고 싶은 게 있거나 개선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크기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4분의 1 크기로 들고 있고 딱 적정한 시기에 돌려가면서 봤겠죠? 이 돌리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해서 구상지를 제가 돌리고 있다는 거를 알아채지 못하게 그냥 발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르게 돌려서 착착착 보지 않고 돌렸습니다. 그 정도는 아마 계속 연습이 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구상지의 그 접힌 모양에 따라서 잘 자연스럽게 착착착 돌리는 연습까지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구상지 예시들을 쭉 첨부해 놓을 테니까요. 혹시 다른 과목도 궁금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멈춤해 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상지를 작성한 방법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주변 친구들
또는 멘토링 해주신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의 여기저기서 얻은 그런 팁들을 저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적 수용해서 개척해 나간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저한테 도움을 주신 많은 주변 사람들 덕분에 완성된 그런 하나의 루틴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개척하신 그 방법을 후배들한테 잘 전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